송실대학교 슈림프 스튜디오의 핑구로 활동하고 있는 류수민이라고 합니다.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면접을 볼 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긴장을 안 하고. 연습도 있고 긴장 안 하는 것도 있고 표정이나 자세 이런 게 다 신경 쓰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신경 쓰이긴 한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1학년, 2학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3학년 때 사회정책연구원으로 완전 바뀐 케이스인데 그런데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을 했어요. 저처럼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수험생활 때 뭐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도 많이 가봐서 물어봤는데 다들 그런 거는 신경 안 쓴다고 별로 크게 영향 안 끼치니까 자소서랑 면접을 잘 보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돼서 지금 입학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서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소수과고 제가 가장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낮은 성적이었는데 제가 2.84? 2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같이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1점 후반대도 있었고 중반대도 있었고 2점 초반도 있었고 대부분 2점 초중반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는 게 마지막 말을 한 거거든요. 제가 준비해서 한 말이랑 실제로 가서 한 말이랑 되게 달랐는데 학교 홈페이지 뒤져서 이런 거 다 조사해 갔는데 이 면접을 볼 당시에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교수님 쳐다보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통하면 될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을 정말 하고 싶은 말로 이 학교에서 정말 공부하고 싶다는 걸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융합특성화 자율전공학부 19학번 에디터 평아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알려져 있는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문과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스펙은 책을 좀 많이 읽어서 한 60권에서 80권 정도 읽었고 봉사 시간 200시간에 나머지는 별거 없었습니다. 제가 자소서를 굉장히 못 쓴 편이어서 그 뒤에 엄청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한 활동 위주로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학교에 적합한 인재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다 쓰고 나니까 진짜 학교에서 원했던 거는 그 활동에 대한 느낀점과 그걸 뭘 배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 궁금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거 갔을 때도 다 이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느낀 점이나 이런 걸 따로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자소서를 쓸 때는 활동 내용보다는 느낀 점 위주나 아니면 배운 점 위주로 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위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 4번은 이제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진로 계획을 물어보는 그 건데요. 제가 아는 교수님께 좀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원 동기를 쓸 때 사람들이 약간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숭실대학교의 진리와 봉사 이념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솔직히 이걸 책정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입학사정관이 아니고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봤을 때는 숭실대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과의 특성에 대한 칭찬이나 아니면 과목 수업에 대한 칭찬을 더욱더 인상 깊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 학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 쓸 내용은 보통 자신이 학교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상 깊었던 내용보다는 최대한 많은 걸 배웠던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이 학과랑도 연관이 있어서 이걸 더 깊게 연구하고 싶다 이런 걸 자소서에서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실대학교 철학과 19학번 프리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일단 송실대학교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60% 그리고 교과 40%로 반영이 돼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 합 2합 6이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 2합 7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사 응시는 필수이고 탐구 9과목은 평균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사나 반올림은 없습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그래도 되게 낮은 편에 속하는 학교예요. 그렇지만 논술 문제로서의 변별력은 확실히 갖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거는 1번, 2번 문항 중에 만약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번 문항의 점수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번 문항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형식이 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여가지고 예를 들어 뭐 그림 문제라든지 이런 건 되게 난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수님 자체도 원하시는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 단조롭지 않은 그런 좀 차별화된 글을 원하시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숭실대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은 한 번씩 다 풀어봤고,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논술 학원을 다녔었는데 무슨 문제를 풀든지 항상 2번 이상씩 항상 좀 리라이팅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바로 이틀 뒤에 바로 논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 확실히 그 숭실대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숭실대에서 제공한 해설지 같은 거를 진짜 엄청 꼼꼼하게 보면서 득점 요인은 더 부각시키고 감점 요인은 좀 빨리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초반에 저는 논술 연습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문항별로 글을 쓰는 시간 같은 걸 빨리 계산하고 처음부터 버벅대지 않도록 루트를 딱 정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숭실대에 딱 처음 와서 시험 봤을 때는 되게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교수님도 저는 다행히 좋은 분이셔가지고 저희 긴장 풀어주려고 말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 시험 보러 갔을 때부터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작년 논술 시험 문제 같은 걸 얘기해보자면 이번 문제는 되게 정형화된 문제여서 쉽게 풀 수 있었는데 1번이 그 그림 문제에다가 비교 분석형 문제까지 결합된 그 문제여서 좀 보자마자 좀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비교 분석도 해야 되고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같이 얘기를 한 번에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둘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엮어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 시험 보는 와중에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숭실대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제시문에 대한 설명만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잘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좀 글을 단조롭게 만드는 건 피하라고 하는 걸 제가 분석서 같은 데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하면서 좀 두 갈씩으로 하되 그림에 있어서는 좀 더 심화적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쪽팔리기는 한데 제가 마지막 말 하고 면접장에 나올 때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면서 울었어요. 물론 교수님이 보시지는 못했지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걸 다 전달한 것 같아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힘드신 거 다 아니까 조금만 힘내서 같이 여기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과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정보사회학과가 정말 좋은 학과입니다. 과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소서하고 면접이나 약간 수시 전형을 쓰기 전에 진짜 이 학과가 나랑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등 떠밀려서 이 학과에 오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 선택에 대해서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했었고 논술 그리고 정시까지 다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자소서 쓸 때도 그렇고 논술 리라이팅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뭔가 헛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형을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 전형으로는 대학 꼭 간다라는 생각으로 자소서 쓸 때는 자소서에 집중하고 논술할 때는 논술에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하면 어디서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